이재명 대표 부모님 묘소가 훼손된 사건. 난 소름 끼치더라고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묘를 사방으로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 그 구멍 안에다가 글자를 새긴 돌을 넣어놨다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되게 놀랍지가 않았던 이유가 대통령 선거 후보 기간에 윤석열이가 손바닥에다 왕자 쓰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이마에 하얀 털을 붙였다는 등 이미 우리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무속에 깊이 관여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 부모님 그 묘에 저런 짓을 할지는 몰랐고 저는 분명히 다른 쪽으로 이재명 대표를 해야 할 거라는 그 어떤 거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상상이라고 해봤자 그 인형 하나 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재명이라고 써놓고 바늘로 막 찔렀다. 막 이 정도 상상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건 정말 무속이나 어떤 그런 토속 신앙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또는 심취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놀란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는 질문을 합니다. 후손들도 모르게 누군가가 무덤 봉분과 사방에 구멍을 내고 이런 글이 쓰인 돌을 묻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모르니까. 그냥 궁금한 거야. 봉분이 낮아질 만큼 봉분을 꼭꼭 누르는 것. 봉분 위에서 몇 명이 다지듯이 뛴 것처럼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저 돌멩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 봉분 위에 올라가서 저 봉분을 낮췄다는 거예요. 뭐 뛰었든 뭘로 꾹꾹 눌렀든. 그리고 돌멩이가 나왔는데 생명살. 근데 우리가 생명할 때 그 명자가 아니에요. 밝을 명자고. 명자. 나는 저 명이 이재명 대표를 뜻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 그렇게 해석이 되죠. 살아있는 이재명을 죽인다. 살았다. 이런 의미의 생명살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저 구멍 뚫어진 데가 저런 식이거든요. 지금 사방으로. 동서남북. 구멍을 뚫고 이런 돌멩이를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했던 우스갯소리가 생각나는데 그 뭐 윤석열 후보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무속에 심취했다 왕자 이런 논란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한테 뭐 살을 날리고 있다. 근데 그 살이 잘 안 맞는다. 왜냐 이재명 자신도 자기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 이재명의 생일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살을 날려도 정확하게 날릴 수가 없어서 잘 안 맞을 거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극 옛날에 보면은 진짜 그런 경우 되게 많았죠. 그걸 뭐 방자한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뭐 쉬운 말로 저주를 막 퍼붓는 건데 저런 돌멩이를 사방에 놓고 무덤 위에 올라가서 이게 직관이신 분이 한 말인데 일제가 우리 산하에 쇠말뚝을 박은 일이 떠오른다. 남을 못되게 재앙이나 불행이 닥치기를 기원한 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그 고향 쪽 유세를 하고 돌아가면서 바로 절을 했던 바로 그 묘소예요. 이 사진이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먹먹하게 했던 그런 사진이었죠. 그러면 저 사진과 비교했을 때 최근 사진은 정말 이 분봉이 많이 낮춰진 상태예요. 네, 정말 본부. 네, 진짜 주식 생각. 무서운 일이거든요, 사실. 왜 이런 거를 남을 그 해하는 저주 같은 거를 왜 안 하냐면 그 저주는 필히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무당들이 했다는 만약에 사람들이 있다면 무속인들이 이거를 행할 것을 상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일종의 돈 같은 거죠.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본인의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안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야, 생명살. 와, 무섭지 않습니까? 저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 2년 된 것 같죠? 느낌적으로. 아닌가? 글자가 지워진 거 보니까. 아니, 저런 걸 사실 상상도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기록에 조선시대에 저런 일을 했다는 기록은 어디서 있다고 봤는데 우리가 살면서 저런 건 언제 보겠습니까? 볼 일이 없지. 아니 근데 이러면 뭐 야수님이나 뭐 푸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뭐 또 저런 것도 해야지만 그 무속에 조금만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진짜 무속인들이 별의별 짓을 다 하거든요, 진짜. 근데 그거는 자기들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인 거고 그 무속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노하우로 상상 이상의 일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 매뉴얼이 있잖아요. 신부님들이 뭘 이렇게 제를 지낼 때 하는. 근데 사실 무속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고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지금 생명기냐 생명살이냐 이런 의견도 분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살이나 기나 비슷한 의미이긴 하죠. 네. 기운을 뺏거나 뭐 이렇게 하는 이게 글자를 만들어서 저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좋은 의미에서 한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누가 남의 무덤에 올라가서 뛰면서 무덤 파서 이런 거를 집어넣는 말도 안 거를 되는 거죠. 좋은 걸로 했다는 걸 우리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요.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잡아요. 그렇죠. 자, 이재명 대표의 그 후 페이스북 한번 볼게요. 부모님 묘소입니다. 의견을 들어보니 일종의 흙조술로 무덤 사방 혈자리에 구멍을 파고 흉물 등을 묻는 의식으로 무덤의 혈을 막고 후손의 절멸과 폐가 망신을 저주하는 흉매 또는 양밥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1986년 12월 아버님을 모시고 2020년 3월 어머님을 합장한 경북의 부모님 묘소입니다. 흉매이지만 함부로 치워서도 안 된다는 어르신 말씀에 따라 간단한 의식을 치르고 수일 내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저로 인해 저승의 부모님까지 능욕당하시니 죄송할 따름입니다. 아이고. 근데 진짜 대표님 속상하실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아버지 묘소에 저런 짓을 누가 했다고 하면 참으시겠어요? 죽여버리고 싶죠,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찾아가 죽여야죠. 그러니까 자, 어디 이 있어요. 저주에 대해서 저 문헌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선 저주 행위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그 형식을 살펴보자. 구덩이를 파고 위험하거나 부정한 물건을 넣어두는 것은 매흉이라고 하는 대단히 유서 깊은 저주 방법이다. 땅에 묻힌 저주물은 대상의 건강을 해치고 서서히 죽음으로 이끌 것이라 믿어졌다. 여기에 조상의 시신 상태는 후손의 운명과 감흥한다는 믿음이 더해지면 선조의 무덤에 흉측한 물건을 묻어 대상을 불행하게 만들겠다는 술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수많은 정치 세력의 운명을 갈랐던 조선시대 궁중 저주 사건의 상당수는 저주 대상의 거주지에서 매흉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내용물은 주로 인간이나 동물의 뼈가루였으며 새끼 고양이나 병아리를 죽여서 말린 것, 어린아이의 시신 일부, 무덤 위에서 자란 나무 등 그야말로 흉흉한 물건들도 이용되었다. 궁중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이런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컸는지 매용한 물건을 찾아서 제거해주는 전문적인 업자들이 활동했다는 기록도 있다. 야, 지금 2023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사극 보는 것 같잖아. 이게 나중에 한 100년, 200년 후에는 사극이 될 수도 있는 문제. 와, 씨. 그러니까 윤석열 처음 당선됐을 때만 해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야 이러다가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순식간에 100년을 뛰어넘었어요. 저는 이게 지금 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사실 이거 되게 비용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부르는 게 값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비용을 어떻게 보면 특활비라던가 이런 돈으로 사실 충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짓을 벌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 사비로 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대통령실 예산에 들어갔을까요? 저 왕의 버금가는 인물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는 맞는 이야기죠. 웬만하면 아까 지금 이 글에서도 이거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런 게 아니면은 이재명을 칠 수 있는 방법이 그들로서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네. 검찰, 경찰 다 동원해도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까지 쓰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런 매흉에 대해서 한번 직접 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저주를 걸어서 이런 막 그런 거를 한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글에 이 방법을 이제 어르신들이 간단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어르신들 말씀에 따라 간단한 의식을 치르고 제거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인데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할 게 아니라 방법이 이렇게 왔으면은 그런 방법으로 쳐내는 것이 나중에 계속 이게 구설이 된다니까요. 그때 제대로 못해서 이게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떻게 간단한 보면-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강한 방법으로 뭔가 이렇게 딱 방어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기운이 없다는 거죠. 결계를 쳐야 돼, 결계를.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내 부모님의 묘소지만 그렇다고 나 혼자만의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제분들도 있고 그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 혼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부모님의 묘소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 의견을 받아서 최소한의 어떤 행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신났구만 아주. 걱정돼서 네, 그래 그거 진짜로. 신났어 아주. 우리 부모님도 아닌데 진짜 얼마나 세게 했을까, 얼마나 또 다른 짓들을 많이 하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네. 진심으로 걱정이 됩니다. 무덤에 혀를 막고 거기다 이제 구멍을 뚫고 혀를 막는다는 게 또 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누르고. 후손의 절멸.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재명 죽인다, 생명살 이런 거고 폐가망신. 요 사실 저는 이쪽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 신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완전 개무신론자인데 요거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 기분 나쁘거든. 그렇죠. 기분 나쁜 거죠.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이런 패륜적 행태, 이런 주술 같은 거는 다 그 사람한테 돌아가게 돼 네. 있습니다. 네. 자, 주술을 동원해서 사자에 대한 테러, 패륜적 행태. 대체 이게 어느 나라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거 있죠. 이 이야기를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좀 이제 기사를 링크해서 전달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모두 똑같이 답이 돌아오는데 천공이 시킨 거네. 물론 천공이든지 건진이든지 뭐 네. 누구지 있지만 천공이 시킨 거야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과 김건희가 무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를 너무 우리가 이미 잘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예. 네,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천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지금 가장 알려진 게 천공이라서 사람들이 천공을 떠올리지만 천공과 건진과 뭐 다른. 신법사와 이런 사람들의 그 전문 분야는 다 달라요. 특히나 천공 같은 경우에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생명사를 어떻게 써 이런 거를 지시를 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에 특화되어 있는 무속인이 따로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뭐 조상을 보는 무속 해가지고 뭐 어떤 물질을 다루는 무속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저런 그 조상을 건드리는 어떤 무당을 따로 두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천공이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 하다못해 기억들 나시겠지만 영국 여왕 조문하지 말아라 같은 이야기 하면 진짜로 안 가고 네. 대통령실 이전 관저 이전도 천공이 개입했다고 하니까 그런 정도로 천공이 지금 영향을 미치다 보니 그냥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천공이 시켰네가 제 주위 사람들 5분이 이 기사 링크를 보내드렸더니 천공이 시켰네라고 할 정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네. 실제로 그런 나라가 돼버렸다 이런 거고요.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라스푸틴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무속인이나 이런 주술적인 게 등장을 하면 사실은 그 나라 망할 징조다. 뭐 정치나 잘하면 상관없고 경제를 잘하면 그러면 재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실제로 과학적인 뭔가가 분석이 필요한데 윤석열 기억하시겠지만 과학 방역 뭐 과학 경호 과학으로 엄청 들이댔지만 실제로 하는 짓은 과학이 아닌 것들. 그렇죠. 저 관저 이전도 지금 뭐 부승찬 대변인 뭐 천공이 뭐 나타났네 이걸로 지금 막 압색하고 막 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막 나오는 상황인데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서 원래 그런 거지. 무속 좋아하는 애들이 밖에 나가서 과학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안 들키려고.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요. 이번에 지금 더 글로리 그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거기서 연진이 엄마가 무속인에게 1년에 몇 천만 원씩 막 돈을 갖다가 바쳐서 막 자기 자식들 자기 집안의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데 결국에 다 결과적으로는 다 죗값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그 나쁜 짓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마차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 살이 자기한테 돌아간다는 거를 결코 그러고 보니까 그 더글로리 거기에도 무당이 마지막에 벌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벌전이라고 하죠. 무당이 그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건 열심히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는 불행하게 하는 건 하면 안 된다. 맞아요. 그건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 받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뭐 천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천공은 아니야 나 대통령하고 커넥션이 있어 난 인연이 있어라고 주장하고 싶은 지금 상반된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공은 계속해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 출마시켰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 소개로 열흘에 한 번씩 만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아까 마차님 이야기 믿고 싶어요. 저주를 날린 사람한테 다시 돌아간다. 헐 만약에요. 뭐 속보 윤석열 해갖고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게 뜨면은 저 무속 믿으려고요. 그건 당뇨에 술을 많이 먹어서 같은데. 그건 무속을 믿으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추천하지 돈이 많이 않습니다. 듭니다. 네. 가까운 성당을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참 믿어봐 잡사봐 한번.